제64회 현충일을 맞아 호국영령 위령제 등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전국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 관문 인천에서는 수륙제와 현충제 등 애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불교의식이 봉행됐습니다. 대불련 출신 동문들의 모습을 찾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호남 캠퍼스 포교의 거점 전남대학교 편입니다. 새싹불자들이 불교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 지도자 강습회를 취재했습니다. 지리산 화엄사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화화 등등 화엄 불 밝히다가 체험과 힐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을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제64회 현충일인 어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전국적으로 펼쳐졌습니다. 한국전쟁 용사와 장기기증자들의 넋을 기리는 천도제가 남양주 불암사에서 열리는 등 불교계 추모 의식도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첫 소식, 류기환 기자입니다. 현충일 전국 곳곳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호국불교의 전통을 간직한 불교계도 다양한 추모법회나 의식으로 나라를 위해 몸바친 이들을 돌아봤습니다.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남양주 불암사에서 생명나눔 천도제를 열어 호국영령을 비롯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천도제라는 것은 모든 영혼들을 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생명나눔에 사기 때문에 생명나눔을 통해서 운명을 달리한 분들, 예를 들면 장기를 주고 갔다든가 장기를 받다가 잘못됐다든가 병원에서 고통받다가 돌아가신 분이다. 해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장기기증으로 타인의 생명을 살리고 숨진 이들을 위해 천도제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재작년부턴 불암사에서 북한군을 맞아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한국전쟁 당시 육사생도 11명의 위패를 함께 모시고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라 불리는 이들은 장교임관을 앞둔 사관생도 신분으로 참전해 수개월간 유격전을 벌였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이곳을 근거지로 유격전을 펼친 육사생도 일기 11명은 북한군에 끌려가는 민간인을 구출하는 등 혁혁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가 불암산의 진지를 구축하고 전투를 벌인 배경에는 불암사와 산내암자 석천함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20명이 갔는데 13명이 전사하고 7명은 행방불명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하게 생각한 불암사가 유지되어 있고, 아니면 대한민국이 평화롭게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 덕택이 아니나 싶어서. 어제 경남 함안 달전사에서도 한국전쟁 당시 함안 격전지에서 유명을 달리한 군인과 경찰, 민간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무차수륙대제가 봉행됐습니다. 이 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가운데 한 곳으로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19차례나 이 지역을 뺏고 빼앗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내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제19회 호국영령 천도법회를 봉행합니다. 행사에는 조계종 군종교구장 해자스님과 부석종 국군불교총 신도회장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 전국 군승법사 등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의 뜻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64번째 현충일을 맞아 우리나라의 관문 인천 지역 불교계가 애국선열을 기리는 수륙제 등 다채로운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순국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면서 나라 사랑 정신을 올바로 계승할 것도 다짐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상석 기자입니다. 스님들과 불자들이 순국 선열의 넋이 잠들어 있는 위패 앞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읍니다. 호국 영령들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춤사위도 선보입니다. 64번째 현충일을 맞아 인천 만월산 약사사에서 봉행된 인천 수륙제, 호국 영령 위령제,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 수륙제 보유자인 인천불교총연합회장 1초 스님은 매년 애국선열을 기리는 위령제를 봉행해 왔습니다.
고통 속에 돌아가신 모든 영령들을 위로하고 그 영령들을 극락세계로 천도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수륙제라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까지도 그 마음을 위로하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인천 수륙제에는 박남춘 인천시장도 참석해 불교계의 나라사랑 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천 시민의 화합도 다짐했습니다. 인천 이 땅에 화합과 행복이 깃들고 평화가 깃들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 이게 지방 무형문화재 15호도 아시죠? 뜻깊은 행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수륙제 보존회에서 해마다 봉행하는 인천 수륙제는 순국 선열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 국민 화합을 발언하는 인천의 소중한 전통 문화입니다. 인천 수륙제와 함께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현충제가 봉행됐습니다. 현충제는 인천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범패와 작법무 보유자인 능화 스님의 주도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도 제대로 된 평가와 예우를 받지 못한 특수임무 유공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 본인들은 충성을 많이 했건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기에 저희가 뜻과 마음을 모아서 현충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충제에 참석한 강화불교 사암연합회장 개성스님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애국가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애국 선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특수 임무 수행 업무를 맡았던 전직 요원 등은 행사를 열어준 인천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지만은 그러한 부분이 전혀 어떤 명예라든가 어떤 그러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미미하고 이런 걸로 해서 저희는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가운데 선배님들을 이렇게 봉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훈이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행사를 계속해서 치러주시는 큰 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불교계의 현충일 추모 행사는 애국 선열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등을 예방했습니다. 이 총리는 현충일인 어제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를 방문해 조사전과 광명전에서 참배한 뒤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문덕 스님 등과 차담을 나눴습니다. 도용 스님은 이 총리에게 불교 문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 총리는 국태민안과 한반도 평화정착 등을 위해 불교계가 노력해달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4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부산 해운정사를 방문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친견하는 등 불교계 지도자들을 예방하는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불교 대중화에 앞장선 원효 스님 탄신 1402주기를 맞아 스님의 탄생지 경북 경산 제석사에서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달해제는 은혜사 주지 돈관 스님과 관장 돈명 스님, 제석사 주지 해능 스님, 경산 지역 각 기관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선비춤 공연과 육법공양 법요식, 둥제 아카데미 공연단의 축하 연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돈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튼튼한 뿌리를 가진 나무가 살림이라는 무성한 숲을 이루듯 1400년 전 제석사에서 태동한 화쟁 사상이 오늘의 화합으로 이어져 사회 곳곳에 자리한 경계의 벽이 허물어지길 바란다고 설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분의 탄생지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많이 받아서 좋은 역사의 뿌리를 다시 한번 찾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지 해능 스님은 인사말에서 서로 걸림없는 삶의 방향을 제시한 원효 성사의 가르침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며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석사는 원효 스님 탄생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시민과 불자들의 수행 공간인 교육관 건립을 올해 완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는 이달부터 우리 사회 주역으로 활동하며 후배들을 돕는 대학교 불교학생회 동문들을 찾아보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했는데요. 경북대 불교학생회 동문, 제주 지역 대불련 동문에 이어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호남 캠퍼스 포교의 거점인 전남대학교 편입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평생을 의료 활동에 몸바쳐온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순규 박사. 1940년생으로 이제 팔순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60대의 열정으로 아직도 환자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정의 바탕에는 불교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박사가 처음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의과대학 1학년 교양 과목으로 불교학 개론을 들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박사는 이후 의과대학 불교학생회 창립과 대불련 초대 부회장, 남도불교문화연구회와 광주불교교육원 창립 등을 통해 지역 불교 활성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전공 선택을 할 때 정신과 의사가 된 것도 불교 인연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불교의 교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신과 환자를 많이 보게 되었고, 지금도 현대의학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망상 같은 것을 불교 교리에 의해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장춘석 교수는 불교학생회 주도 교수를 맡아 직접 후배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장 교수는 최근 각 대학의 불교학생회가 침체된 원인을 대학 내 인문학의 퇴조와 취업난, 종단과 사찰의 포교인식 부족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던 장 교수는 최근 불교학생회가 다시 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불교학생회에서 활동했던 것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의 삶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나는 학문에 있어서 부처님의 교법을 배우고 나니까 다른 사상이나 공부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의 원래 성격은 급하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참선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성격이 본래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출가 후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불교 학생회 출신 스님들은 어림잡아 10여 명. 특히 79학번으로 입학한 곡성 태안사 주지 각조 스님은 구산선문의 활발한 수행 가풍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또 80학번인 해남 광보사 주지 자황 스님은 연불선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인 것은 전남대학교 불교학생회가 최근 침체의 긴 터널을 벗어나 역동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심에는 전남대학교 불교학생회 출신은 아니지만 송광사 교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는 정응 스님이 있습니다. 정응 스님은 불교학생회 모집에 직접 참여해 신입회원 70명을 모집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사실은 대학생 포교가 다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지만 우리가 사실은 공간의 중요성을 소홀히 해서 구심점이 없다 보니 다른 종교에 비해서 뒤처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포교의 일환으로 전남대학교 어려운 형편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아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동아리 방사를 리모델링을 해주었더니 1명에서 70명이 되는 대성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014년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다큐멘터리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만들었던 진모영 감독과 전남대 이중표 교수, BBS 불교방송 강동훈 방송본부장 등도 우리 사회 중심에서 활동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1961년 창립 때 광주 전남 대학생 포교의 거점이 됐던 전남대학교 불교학생회.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졸업생 동문들이 사회 주역으로 활동하며 대불련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저출산, 탈종교화 등의 시대적 난제 속에서 미래 불교를 위한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새싹 불자들이 불교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터전을 가꾸는 현장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 지도자 강습회를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시 오른쪽.
부처님이 좋아요란 찬불과에 맞춰 신나는 율동이 펼쳐집니다. 불교 레크리에이션 협회가 여름 불교학교 개강에 대비해 마련한 지도자 강습회, 어린이 법회와 불교 유치원 등에서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이들이 포교 현장에서 활용할 프로그램을 익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불교에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셨어도 충분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불교 레크리에이션 협회와 사단법인 동년 등 어린이 포교 단체들이 펼치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은 여전히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참가자마저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탈종교화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어린이 포교는 이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좌우할 화두가 됐습니다. 안 하고 계신다고, 안 하고 있으니까 보낼 선생님도 없고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템플스테이 담당자라도 오시면 된다고 이제 홍보를 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으신 거죠.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바로 배워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이웃 종교의 선교 활동 방식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예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수진 팀장은 행사 때 한 종교시설을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바깥에서 뭘 나눠주고 애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음료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오면은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까지는 그날 자유롭게 받아갈 수 있게끔 보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싹 불자를 육성하기 위해 벌이는 노력에 불자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전통 사찰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최근 들어 다양하게 마련돼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리산 화엄사가 운영하는 문화재 활용 사업, 화화 등등 화엄 불 밝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지리산 화엄사 경내 화엄은 입체 종이 퍼즐을 맞추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열심히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퍼즐 조각을 이리저리 끼워보는 참가자들의 얼굴엔 동심이 묻어납니다. 국보 제12호인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의 실제 모습을 축소한 입체 퍼즐의 모형이 완성되자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이어진 사찰 순례 시간, 유관 문화유산의 발자취를 따라 도량 곳곳을 돌아봅니다. 화엄사의 역사와 불교 문화재에 대한 스님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입니다. 화재 예방과 문화재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전남 지역 소방 공무원들도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사찰이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의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소방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작한 화엄사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에는 현재까지 참가 인원이 900명을 넘겼습니다. 프로그램이 인기를 모으면서 단체 참가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화엄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우리 구례군의 자랑이자 우리 전남도의 자랑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은 전통사찰이 보유한 가치와 역사를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성주 순례를 다니면서 느꼈던 건데 그 절들 갈 때 그 절의 특징이나 아니면 이야기, 역사, 문화재에 대한 안내를 그 절에 계시는 스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을 예전부터 느꼈었거든요. 전통사찰이 간직한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화하는 문화재청의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 올해 화엄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면서 현대인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미디어 아트 축제로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열리는 2019 국제 전자예술 심포지엄의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ISEA 한국사무국은 최근 서울 중구 동호로 아트센터 나비 타작마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2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행사를 소개했습니다. 서울 역사편찬원이 한양도성으로부터 심리 떨어진 곳까지의 지역을 연구한 조선시대 다스림으로 본 성저심리를 발간했습니다. 편찬원에 따르면 성저심리는 국가 권위를 상징하는 시설과 재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대외관계에도 중요한 외교적 공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군사 목적으로 인천에 만들어진 지하호를 교육이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 지하호는 인천 부평문화원이 지난 2016년 인천시 부평구 산곡 1동 3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파악됐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 속에서 자산 가치의 변화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전국 모든 땅과 주택의 표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사들의 역할도 한층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을 권은희 경제산업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그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서 올해 공시가격이 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논란이 뜨겁잖아요. 네네. 왜 이런 논란이 빚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공시가격 이제 과세의 기초가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좀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들여다 보면은 지역 간에 약간 불형평성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물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시지가가 4가지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토지,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이 4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비주거용은 아예 도입이 안 돼 있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토지냐, 건물이냐, 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토지는 조사평가라는 원칙을 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있고, 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조사산정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감정은 일반 직원들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기준과 원칙이 같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여러 가지 내용도 좀 달라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산정 주체가 한국감정원이었잖아요. 이번 공시지가 산정 주체가. 이렇게 보셔야죠. 토지 산정 주체는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주택과 공동주택의 산정 주체는 한국감정원 직원 이렇게 돼 있죠. 초기에 이 문제 가지고 논란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많이 감정원과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2016년 9월 1일자로 이제 이 문제가 예전에 우리 평가사들이 하던 업무의 일부가 주택 업무가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감정평가사들이 이 업무를 주로 했었죠. 감정원도 참여를 했었는데 감정원에는 감정평가사를 참여를 했었는데 2016년 9월 1일자로 법이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개의 법이 3개로 분할이 됐는데 하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하나는 부동산 공시법, 하나는 한국감정원법 이렇게 생기면서 한국감정원에게 조사 산정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 직원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주택공시 업무를 넘겨줬죠. 그게 이제 주택공시 업무가 감정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됐던 거고 갈등이 상당히 많고 지금까지도 그 여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토부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국토부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설립 30주년을 맞아서 뭐 다양한 그런 사업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저희들은 1989년도에 저희들이 탄생이 됐습니다. 우리 협회가 탄생이 될 때 그 당시에 이제 이 공시지가 제도가 처음 들어오면서 예전에 공인감정사와 토지평가사가 합쳐서 감정평가사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30년의 역사를 쭉 지켜왔는데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부동산 시장 속에서 우리 평가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내고 국민들한테 어떤 봉사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완수해 나가야 되는지를 지금 용역을 줘서
금년도 12월 7일이 저희들 3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 선포를 하고 제대로 사업을 펼쳐나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뭐 최근에 DMZ에서 행사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북한에도 임대료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과 같이 저희들이 북한을 방문하든지 아니면 제3지에서 만나서라도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의 토지 문제를 포함한 가격 체계, 임대료 체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준을 같이 만들어 나갈까 하는 연구들을 해나가고 있고 이거를 우리 협회 내에 TF팀을 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북한을 좀 방문하고 싶어서 방문 신청을 해서 북한 한번 방문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오는 25일 임시회를 열고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 등을 공식 논의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와 교구본사 주지 협의회에 이어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선시대 한국불교는 국가 차원에서 차별을 받았음에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호국의 선봉에 섰습니다. 호국불교의 역사 속에서 호법을 위해 성보를 관리해온 한국불교의 공로가 재평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6월 7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